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살 얼음판 증시 5월 종목 전략은 그렇습니다. 최근 약세장을 면치 못하는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5월 달에도 반등이 쉽지 않으리라는 다소 우려스러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코스피와 코스닥 4월 달에 상위 탑10 종목과 그리고 5월 달에 증권사들의 관심주를 정리해봤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 등의 변화가 국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4월의 수익률 상위 종목과 5월의 관심주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4월 한 달간의 상승률 상위 탑10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KG스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KG스틸은 우선주도 급등했는데요. 순위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쌍방울 인수전과 관련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후보 기업 중에 KG그룹이 자금력이 가장 앞선다라는 평가가 전해지면서 동사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한 달간 무려 119% 상승했습니다. 2위는 고려산업으로 9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동사는 가축육 배합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에 따른 사료 판매 가격 인상으로 고려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일동홀딩스와 신송홀딩스, GS글로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의 탑5도 보겠습니다. 모트렉스가 무려 413%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동사는 주식 병합으로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모트렉스는 전장 부품 기업인데요. 지난달 기아가 PVB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모트렉스는 기아차가 올해 출시할 것으로 예정된 PVB 차량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부품을 납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광무라는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연결 관련 기업인데요. 지난달 일주당 가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했고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무려 327% 상승했습니다. 3위는 242% 올랐고 하인트 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익률 6위는 바로 사조 동아원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밀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동사가 밀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7위와 8위는 원전 관련주네요. 대성에너지와 한신기계가 각각 55%와 5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5위 한일사료에 이어서 6위도 사료 관련주인데요. 한탑입니다. 한탑은 제분과 사료 생산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7위인 베셀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인수위가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 목표에 대해서 발언하면서 동사가 주목받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축으로서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주목한 5월의 관심주도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 SDI와 기아, 포스코케미칼과 신세계인터내셔널을 이번 달 관심주로 제시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향후 이익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삼성 SDI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배터리 3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보시죠. 기아에 대해서는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이 높고 EV6 등 전기차 부문의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포스코케미칼은 증설 이슈에 주목해서 관심주로 선정했습니다. 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리오프닝에 딱 맞는 종목이죠. 의료와 화장품 부문에서 리오프닝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5월의 관심주로 S-오일과 현대건설, LX인터내셔널, 대상을 꼽았습니다. S-오일과 현대건설은 이번 달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정제 마진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유 부족 현상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건설의 투자 포인트는 주택 수주와 분양 실적 호조, 그리고 해외 공정률 본격화로 꼽았는데요. 또한 LX인터내셔널은 유연탄과 팜오일 가격 강세를 수혜를 볼 것이며 대상에 대해서는 동사의 미국 김치 공장 관련 매출이 100억 원 내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의 상승률 탑10 종목과 5월의 관심주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찬 대표님, 이 네. 4월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에너지 식량 관련 기업들은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이 오는 9일이죠. 푸틴 대통령이 이 전면전을 치른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에서 이 에너지 식량 관련주들 5월에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4월 달에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이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개선되는 모습 없는 상황에서 틈새 공략, 그러니까 주시장에서는 항상 우량주만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주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테마 형성하면서 어떤 단기 급등의 모멘텀, 트리거가 되는 이슈를 찾아서 수급들이 몰리기도 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매기세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틈새 공략 쪽에서 이런 곡물 테마라든가 에너지 관련주 테마들이 단기 급등하고 있다.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보면 곡물 관련돼서 미국의 4대 메이저 업체, 예. 카기라든가 이런 업체처럼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이라든가 외형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도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곡물하고 도축하고 관계는 없고요. 실적 연해주에 자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거 묻지 않고 지금 묻지마 테마로 급등한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예. 포커스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5월 달에 5월 9일에 러시아가 총동원령이 나온다 등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더 부진할 거야. 종합주가지수 및 전체적인 시장이 여전히 2,600을 깨고 2,500, 2,400까지도 갈 수 있어라고 보신 분들은 이쪽 테마에 대해서 계속 순환매라고 할까요? 단기 순환보다도 변동의 어떤 순환의 대응들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게 전 좋겠다. 그리고 5월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결국에 이 테마주들은 급락의 주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예. 5월 달에는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는 급락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변동을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 테마를 가지고 5월 달, 6월 달 지속적으로 하반기 뭐 실적 전망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류 대란 그리고 원자재 대란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등 상사주들의 실적이 매우 좋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5월 달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요 상사주들은 조금 달라요. 분명히 아. 원자재랑 이렇게 물류 대란 예, 때문에 예.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를 봐서 반사적으로 이익이 증가한 측면은 맞는데 이들 기업들은 그럼 방금 전에 또 곡물이나 이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반사적인 어떤 틈새 공략주로 오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해외 광물 자원해가지고 한국석유공사든가 한국광물자원 등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해외 자원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자원에 투자한 건 석탄이나 석유 이쪽이었어요. 시추 쪽. 그러다 보니까 그에서 뭐 문제가 많아서 조금 투자가 감소하고 현격하게 줄어든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렇게 안보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각국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대표적으로 6대 광물 좀 알려드리면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백금속 이게 6대 광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석유라든가 석탄 이게 아니고 이 6대 광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 6대 광물이 전기차든가 친환경차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사 업체들이 과거의 석탄에 대한 광물 자원 투자는 거의 실패에 가까운 거고요. 요 친환경 관련된 광물에 직접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게 주목되는 이슈가 되는 거고 이런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계속 갖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광물 자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니켈이죠. 니켈 같은 경우는 매장량의 1위가 인도네시아인데 네. 이 니켈에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국내에서. 어딘가요? LG하고 LX 그룹입니다.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하고 LX 네트워크, LS 인터내셔널하고 예. 포스코 홀딩스하고 중국의 화유코발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인도네시아의 이 니켈 매장량 관련돼서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아.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셀 하나, 그리고 LG화학은 전구체 쪽,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광물 쪽 우리가 담당했다. 이렇게 컨소시엄을 맺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호주 광산에도 LS 네터션이 리튬 정관이라서요. 핵심 소재 중에 하나 수산화 리튬의 핵심 소재인데 이것 또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70만 톤인데 공급을 받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LG그룹 하면 어쨌든 배터리 투자잖아요. LX그룹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LX 인터내셔널이 그의 광물이라든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자 이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있는 전략이 주목되는 거고 또 하나는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포스코 철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을 투자를 오래전에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아르헨티나 염호 투자한 거 외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했거든요. 니켈부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에 이 회사도 그 니켈 하이니켈 양극재에 생산된 부분들을 투자해서 확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상사업체들은 과거에 석유나 천연가스나 원자재 이런 유통 상사 쪽만 사용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핵심 소재들을 리튬과 니켈들을 광물을 확보하고자 투자하기 때문에 이를 미래 성장 동력이 주목이 된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뭐 GS 글로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사 중에서 좀 구별했으면 좋겠는 게 GS 글로벌은 여전히 석탄 쪽에 집중돼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의 가스가 생산이든 판매가 상업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제사회 뉴스 봤듯이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기업은 사실상 상사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쪽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기업이다. 좀 분류를 하고 투자의 관점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질문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죠. 이 네. 반도체 투톱과 플랫폼주, 소위 네카우러가 하는 주식. 5월엔 좀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좀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차트를 잡아주시면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네. 기술적으로 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네이버를 잠깐 보시면 네이버가 2017년도 20대 정부, 19대 정부에서 엄청 상승한 주도주고 예. 카카오도 주도주입니다. 지금 빠진 구매에서 제가 네이버는 이런 얘기를 했죠. 27만 올라갔던 폭에서의 절반짜리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올라갔던 폭에서 뭐 절반짜리 27만 7천 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주도 상승했던 종목은 그 다음 정부에서 주도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예. IMF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비춰본다면 기술적 반등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 단 카카오랑 네이버랑 분류했을 때 전 네이버에 더 그래도 장기적으로 저는 하고 싶다. 뭐 5년에 한 번씩 주도주를 잡으면 좋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가치 투자로 가져갔을 때 네이버랑 카카오로 설명을 좀 더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페이, 예. 이커머스에서 페이 쪽에 상당히 집중되는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있는데 네이버페이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과 카카오페이 그리고 콘텐츠가 어떻게 더 성장하느냐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시간을 주고 지켜보는 그것이 빛나는 시간까지는 한두 달 새는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그 전략으로 본다면 네이버가 더 앞서 있다. 그 두 기업도 앞으로 성장 포인트는 콘텐츠랑 페이 시장, 이커머스 요걸 보셨으면 좋겠고 5월 달에는 결국 반등 자체가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또는 예. 시장에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에는 이쪽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기대치는 좀 낮춰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230 종목 캐치에서 과연 어떤 종목 캐치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뭐 최근에 전쟁 뭐 특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산주. 그동안 우리 최수창 파트너가 꾸준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입니까?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오늘 못 살 거예요. 힘들죠. 또는 사실은. 샀다 하더라도 밀리면 불안하죠. 걱정할 것 같아서 그쵸. 예, 예.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지난번 이 코너에서 해외 중남미라든가 수주권이 기대가 된다. 유독 다른 방산주들은 수주가 나왔는데 안 나온 게 카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올해 중남미에서 신호탄을 터뜨렸는데 정확히 아직 확정 보도된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군사 매체죠. 디펜스 뉴스,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스페인 업체 이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원래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랑 협상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한국 카이로 선회했다.
거의 뭐 확정적이다는 보도를 지금 세 군데 언론 업체에서 내놨습니다. 그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20대입니다. 구매 대수는 약 20대고 FA 경공격기 50하고 T50 고등훈련기입니다. 이게 20대인데 금액적으로는 약 6억 달러 정도 예상이 돼요.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추후에 제가 지난번에 막 자료 설명드릴 때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에서도 또 주목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를 갈수록 수주권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 미국 고등훈련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핵폭탄급이니까요. 계속 그렇죠.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청 차트 잡아주시면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해서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데 주도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종목 섹터가 주도주가 됐다는 건 바닥에서 직전 고점에 전일 정부의 직전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예. 전고점을. 그러면서 실적으로 이 가격 넘을 때 41,000원대가 주도주가 된 거고 지금 시점에서도 출발입니다. 계속 주도주가 어떤 출발이냐면 삼성 SDI를 보시면 돼요. 삼성 SDI 2017년도에 대통령 바뀌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 누구든 바뀝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때 직전 고점을 외바닥에서 올라오다가 고점 계속 높아졌다가 처음으로 낮아진 고점이거든요. 예. 이 고점을 기술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 5월 달에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시작. 그러면 삼성 SDI 같은 주도 상승을 2, 3년 동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게 한국항공우주라 지금 시점에서 눌리는 과정이 나온다면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온다면 매도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신규 눌림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도주 상승의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230 종목 캐치 오늘은 5월 종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